안녕하십니까. 선소리 박사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날씨가 아직 동장군이 물러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2.3 비상계엄이 평가를 좀 역사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김종인 위원장도 평가를 하셨고, 또 도올 김용옥 선생도 평가를 했네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을 이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이제 사과를 했는데, 12.3 계엄 사태가 일어난 걸 보고 아주 혹평을 했네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평가가 나오기는 하는데 슬슬 아직은 저 같은 사회과학자가 제대로 평가를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좀 정리할 겸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평가가 상당히 정치사적 관점에서 깊이 있는 분석을 해서 참 역시 김종인 위원장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평가를 보면은 12.3 비상계엄이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쫓겨날 수밖에 없을 거다. 마치 50 등장 과정에서 최규하 대통령의 운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맞이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 이유는 국민의 저항이 엄청날 거다. 그러면은 국민의 저항이 거세면 거셀수록 힘은 결국 군부 비상계엄이니까 군부화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군부는 결국 전두환 대통령처럼 권력을 잡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 죽 서서 개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국 최규하 대통령 같은 운명을 맞이한다면은 왜 비상계엄을 했겠는가? 결국 군인들만 좋게 만들고 결국 이제 군부 통치를 맞이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울 김용옥 선생의 경우는 12.3 비상계엄 등장을 하느님이 도와주신 거다. 그래서 도울 김용옥 선생이 그렇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전화위복이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지만은 국민이 이번에 국민 계몽령이라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국민이 자각을 하게 됐다.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게 된 계기를 마련했다.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를 도운 거다. 이제 그렇게 본 것 같아요. 뭐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질 않기 때문에 이 양반이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느님이 도우사 비상계엄이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지 아마 평소에 언변이나 논조를 봐서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지지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렇게 허약하구나. 이게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60년대, 70년대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점에서 하늘이 도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을 시킬 때 뭐 그 전에 이제 중앙지검장도 했죠. 뭐 참모들 중에서 압도적 다수가 윤석열의 검찰총장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했다고 그래요. 심지어 집안에 도륙을 당한 조국 교수도 당시 민정수석이 자리에 있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신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 혼자 들어가서 면접을 했다 그래요. 후보자 4명을.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당시에는 필이 꽂혀 있는 것이 검찰개혁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는 4명의 후보자 중에서 유일하게 윤석열 후보만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나머지 3명은 뭐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그거 하나 지지를 하고 결국은 이제 윤석열을 검찰총장을 시키고 서울중앙지검장을 시키고 그래서 결국 어느 날 대권을 잡는 다리를 놔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다. 잘못됐다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사과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인의 이제 평가를 우리가 나름대로 봤는데 저는 요즘에 윤석열을 대하는 국민의힘 태도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 말만 쳤다나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그런 엄청난 역사의 과오가 눈에 뻔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윤석열을 이렇게 싸고 도는지 나는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성공해서 지금 현재 비상계엄이 지속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계엄사령관이 있고 또 계엄 포고령에서 보듯이 밑보인 정치인들은 전부 그냥 싹 잡아들이고 지금 체포 구금해서 지하 벙커에서 고문당하고 그런 것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물론 국민의힘의 친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애들이 권력의 정점에서 호가호위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윤석열을 지금 지지를 하고 옥중면에도 가고 줄을 서고 저 난리를 치는지 그러면 국민들은 그냥 민주주의가 후퇴된 그런 암흑
상황을 국민들은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 것은 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만 호가호위하면 되겠다는 것인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들이 정치인이고 정치를 아는 사람들이 비상계엄이 성공을 했다 하면은 지금 뭐 헌재에서도 인용되고 뭐 그것이 아니고 각하되면은 결국 이제 대통령으로 복귀한단 말이에요. 그럼 복귀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 나 같은 뭐 정치의 문외한이라도 지금 암담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을 지금 친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박수를 치고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 국민들 극우 보수의 그런 국민들은 어떤 상황을 생각하길래 비상계엄이 성공했을 때 우리나라의 정치 정세나 국제적으로나 대외 신인도 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아무리 내가 없다 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그 마음을. 이것은 진영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긴 역사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와 땀을 흘렸습니까?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 정치적인 이득 뭐 이득이라고 해봐야 극우 한 줌도 안 된 극우들의 지지를 생각하면서 저런 짓을 하는 참 안목도 없고 정말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깊이 통탄하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비상계엄이 성공을 했다고 한들 결국 체계화가 아예 운명에 놓여있을 거고 결국 군부와 소수 군부가 이 정권을 잡는 비상계엄 하에서의 한국 정치 정세를 분석한 부분은 아주 날카로운 분석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곰곰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